안녕하세요. 유진 AP Statistics를 진행하고 있는 Mr. Song입니다. 오늘은 Chapter 5, Section 5.2 여기에 와 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two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probability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특히 random variable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는 Venn diagram이라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해요. 이전 시간까지는 한 개의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그걸 늘려서 두 개, 세 개, 네 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example 들어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동전 두 개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은 동전을 한 개 던질 때는 우리가 random variable 한 개를 쓰겠죠. 그 동전을 두 개를 던지기 때문에 두 개의 random variable이고 두 개의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그런 outcome들을 다 모아봐요. 동전 두 개를 던지니까 head, head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는 head, tail 그리고 tail, head and tail, tail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동전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outcome, 결과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집합 안에 집어넣은 것을 우리는 sample space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universe가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우주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주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그 우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sample space는 모든 결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head, head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head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2를 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tail이 나왔을 때는 $3을 지불하는 그러한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head, tail을 전부 다 real numbers, 숫자로 바꿀 수 있겠죠. 그 head, head가 나왔을 때는 $2 받겠죠. 그 다음에는 head, tail이 나오면은 $2 받고 그리고 $3을 지불하는 그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head, tail이라는 그러한 데이터를 real number로 전부 다 바꾸어 놓아서 결국은 우리가 수학의 함수를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동전으로 했지만 결국은 x 값들도 전부 다 숫자이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순서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숫자를 할당하는 것 그것이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 되는 거죠. 결국은 다 x도 숫자고 f of x도 특수한 숫자가 되는 거죠. probability라고 부르는 숫자로 다 바꾸고 싶은 겁니다. 전부 다 outcome들을 전부 다 숫자로 이렇게 바꾸는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 x값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우리가 1/4라는 그러한 값을 할당을 하겠죠. 그럼 이게 probability가 되겠죠. 요 예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definition을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random process 혹은 stochastic process 혹은 chance process 그거 다 같은 말인데 random process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써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probabilistic event 위 예제에서는 동전을 하나를 던지는 거죠. 동전을 하나를 던지는데 그 동전을 한 번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던져요. 그러니까 여러 번 던져서 앞으로 마치 진행해 나간다고 해서 process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특수한 용어예요. 스태티스틱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인데 probabilistic event 동전을 여러 번 던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random process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sample space 얘기했듯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outcome들을 전부 다 집합 하나에 모은 것을 sample space라고 합니다. 모든 가능한 outcomes. 그 다음에는 probabilistic model. 이렇게 x 값들을 전부 다 숫자로 바꿔놨을 때 그리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outcome이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할당을 할 거예요. 그 확률이라고 부를 숫자를 할당할 것이고 이 숫자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부를 겁니다. 확률이라고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요 각각에 있는 이런 숫자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반드시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만족시킬 때 그러한 함수를 우리는 probability PDF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부르고 요 각각의 숫자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probability. 그것을 probabilistic model이라고 불러요. 요 x값 하나에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 숫자를 할당하는 것, 그것을 probabilistic mode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random variabl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sample space의 모든 outcome에 real number를 할당시켜주는 것, 그것을 random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이 random variable이 real number가 돼줘야지 그 real number에 대해서 이 하나의 값에 대해서 probability를 할당시키겠죠. 이게 아주 정확한 definition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definition들이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근데 요 위에 있는 예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여기에 주어지는 것들만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요걸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definition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사위라고 하면은 첫 번째 주사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도 역시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36가지의 아웃컴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집합 내에 다 집어넣는 것. 이것이 수학의 집합 기호예요. 집합 안에다 다 집어넣으면 이것이 sample space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random variable이 하는 것은 뭐냐면 random variable은 항상 실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가 이런 면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1로 바꾸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1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실수로 구성이 된 아웃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random variabl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죠. random variable 통해서 random variable은 항상 실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 순서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36개의 아웃컴을 전부 다 실수로 다 바꾸어 둔 다음에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아웃컴에 대해서, 이게 한 개의 아웃컴이에요. 하나하나의 아웃컴에 대해서 우리는 숫자를 줄 겁니다. 그것이 확률이라고 불리는 거죠. 뭐 간단하게는 전체 36개 중에서 하나니까 이것을 1 over 36라는 숫자를 여기다 줄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1 over 36. 그럼 얘네들이 확률이 되는 거죠. 1이 나왔을 때의 확률은 1 over 36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sample space의 subset인 거예요. 일부분 sample space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일부분 부분 집합을 우리는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이 sample space가 다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중에서 조금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sum of 5. 그러니까 이전 예제에서 두 개의 숫자가 나타났는데 순수상이 나타났는데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5가 되는 것. 그것들만 모아서 하나의 작은 집합을 만들어요. 부분 집합을 만들어요. subset.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event A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쪽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전 예제를 다시 살펴보면은 총 36개죠. 여기서 두 개의 숫자를 합쳐가지고 5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쪽 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얘가 되겠죠. 그 4, 1. 그 다음에는 여기서 3, 2 그리고 2, 3 그리고 1, 4. 그러니까 이쪽 줄에 있는 것들은 이 두 개의 숫자를 합치면 5가 되죠. 여기서 첫 번째 주사위를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주사위를 x2라고 하면 그것이 5가 되는 그러한 아웃컴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4개가 있네. 이 4개의 아웃컴들은 전체의 sample space에서 subset이죠. 일부분이죠. 일부분을 우리는 subset이라고 부르니까요. 그것을 statistics에서는 ev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event라고 하는 것은 sample space의 subset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여기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4가지의 아웃컴에 대해서 각각의 probability를 줄 거예요. 또 특별한 숫자를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숫자 하나를 줄 텐데 확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숫자를 하나 줄 거예요. 그 숫자는 뭘로 주냐면은 1 over 36. 왜냐하면 전체가 36개고 나오는 이 36개 중에서 한 개니까 이걸 1 over 36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36개 중에 한 개 1 over 36라고 주면은 이걸 다 합쳐 놓은 것은 4 over 36가 되겠죠. 그래서 A라는 event 혹은 subset에다가 4 over 36라는 숫자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고 나면은 이것은 probability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모든 확률을 다 합쳤을 때 1이 되는 것. 모든 이런 숫자를 합쳤을 때 1이 될 때 우리는 probability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이벤트는 뭐냐면은 A라는 이벤트가 나오면은 항상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A가 아닌 이벤트, A 바깥쪽에 있는 것. 우리는 36개 중에서 이렇게 4개를 뽑았는데 이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도 하나의 서브셋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A complement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A가 요 안에 있으면은 얘가 A. 그럼 A 바깥쪽에 있는 A에 속하지 않은 녀석들을 모아서 또다시 서브셋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서브셋의 이름을 A complement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은 A complement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B라고 붙이면은 이 B의 probability는 자동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예. sample space 전체는 항상 1이니까 1에다가 probability of A를 빼면 되겠죠. 그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32 over 3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omplement 이벤트는 항상 이렇게 1 minus the original event의 probability가 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obability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숫자는 그 A라는 이벤트에 할당시키는 숫자는 0과 1 사이의 숫자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S를 sample space라고 전체를 다 뽑으면은 sample space 전체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1이 돼야 되겠죠. probability of sample space 전체는 우리는 100% 혹은 1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probability의 적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이렇게 sample space가 주어졌을 때 given s,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 given s라고 있는데 sample space s가 주어진 상태에서 A가 차지하는 그 비율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확률들은 전부 다 conditional probability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부분이고 요거는 전체가 되는 거죠. 요거는 부분이 되는 거고 요거는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A over S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A over S 요 기분이라고 하는 요런 기호의 의미는 우리가 subset A가 전체 sample space를 차지하는 비율, percentage가 얼마냐 그것이 probability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sample space S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생략을 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는 표현법은 이렇게 됩니다. P of A. 그런데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sample space가 뭐냐? 그러니까 sample space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일부분을 우리가 취할 거니까. 그래서 sample space가 생략이 됐을 때는 전체 sample space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 sample space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P of A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P of A given S다. sample space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벤트 A라는 부분, subset이고요. 얘가 subset이죠. subset이고 얘는 total set 되는 거 전체 집합.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게 몇 %냐? 그게 probability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complement라고 하는 것은 A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집합. 그래서 1 minus P of A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mutually exclusive. 우리가 두 개의 이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두 개의 이벤트가 여기 이벤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이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의 이벤트가 공통으로 포함되는 그러한 엘리먼트가 전혀 없을 때 그것을 우리는 mutually exclusive.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두 개의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disjoint 혹은 mutually exclus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A라는 subset과 B라는 subset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엘리먼트가 전혀 없을 때 우리는 0이라고 이렇게 probability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Venn diagram이라는 이러한 표현법으로 나타내면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벤트 A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얘가 이쪽 부분을 우리가 A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쪽 부분은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A complemen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전체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sample space S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이벤트가 있을 때 얘가 mutually exclusive 하다라고 하면은 혹은 disjoint 하다고 하면은 여기에 서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체가 S입니다. 전체를 S라고 했을 때 A와 S의 subset A와 S의 subset B가 서로 중복이 되는 그런 엘리먼트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것을 disjoint 혹은 mutually exclusive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얘가 이제 가장 일반적이겠죠. 두 개의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A와 B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영역을 우리는 특별한 이름을 주기로 해요.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A intersection B. 요 inters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의 엘리먼트, 여기 이 특별한 이벤트를 우리는 A intersection B라고 표기를 합시다. 그냥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A and B라고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A and B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A and B라고 하고 여기서 A intersection B라는 기호를 고등학교에서 사용합니다. 여기는 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A or B라고 하는 그런 표현법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부터는 A union B라는 그런 표기법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뭐하러 바꿉시다. A or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두 개를 다 합쳐서 A와 B를 다 합쳐서 우리는 그 부분을 A union B라는 이름을 붙여줍시다. 그러니까 A union B는 A도 포함하고 B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이 전체 영역의 이름을 A union B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S는 이렇게 이제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러한 형식은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이 horizontal and vertical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방향이 있다고 해서 two-way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 아래쪽으로 살펴보면은 여기는 male, female 그렇게 구분을 했고 이쪽으로는 pierce ears or not. 그러니까 귀를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벤트 A와 이벤트 B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해요. A는 male, 그 다음에 B는 pierced ears.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가 되죠. 여기가 A 이렇게 됩니다. 얘를 A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를 B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엔 이제 A, B, C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보기로 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two-way table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Venn diagram이고 Venn diagram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two-way table을 Venn diagram으로 먼저 옮겨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는 여기 부분은 A이고 여기 부분은 A이고 여기 부분은 B예요. 이렇게 된 게 B죠. 그럼 여기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A intersection B라고 했죠. 그러니까 male이면서 pierced ears 그렇게 돼 있는 학생을 찾아보면은 어디죠? 여기가 male이고 그리고 여기가 pierced ears니까 그게 공통되는 부분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가 되니까 여기가 19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9. 그 다음에는 이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거는 A이면서 B는 아니잖아요. B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A intersection B complement. B complement라면 B의 바깥쪽을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male이면서 pierced 하지 않은 귀를 뚫지 않은 학생 어디죠? 얘가 male이면서 pierced 하지 않은 건 여기죠.
그럼 여기가 71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또 여기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여기는 B이면서 A가 아니면서 A의 바깥쪽에 있으면서 바깥쪽에 있고 B인 그러한 영역이 되니까 이제 A가 아니에요. 그러면 female이 되겠죠. female이면서 그러면서 B pierced ears. 그러므로 여기는 8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엔 바깥쪽에는 이 AB의 바깥쪽에는 A도 아니고 B도 바깥쪽이고 그러한 학생들을 여기다 모으면 되겠네요. 그게 어디냐면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럼 여기가 되는 거죠. 4.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학생의 숫자는 4가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male이고 pierced ears는 이게 A이고 B죠. 그러니까 and로 했으니까 얘가 뭐냐면은 A intersection B 그리고 그 숫자는 여기를 의미하면서 이게 19. 그 다음 거는 male이면서 그리고 no pierced ears 하지 않은 것은 여기 A and B complement 그리고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emale이면서 male이 아니고 그 다음에 pierced니까 얘는 A complement intersection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male도 아니고 그 다음 pierced ear도 아닌 그런 학생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4명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수학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볼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심볼들이 의미하는 가리키고 있는 이런 영역들도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 그냥 이름 붙이는 거니까 아주 뭐 단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한 가지 재밌는 포뮬러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A union B라고 하는 것은 여기라고 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해요. 그런데 A를 더해요. A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더하기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은 이쪽에 해당돼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A intersection B예요. A하고 B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A intersection B는 두 번 칠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 세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는 두 번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union B가 안 나오죠. 너무 많이 셌어요. 이걸 두 번 셌으니까 한 번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union B는 A plus B minus A intersection B 이렇게 돼요.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A에도 A intersection B를 셌고 B에서도 A intersection B를 셌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A union B 이 전체 영역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근데 특수한 경우로서 A intersection B가 0일 때, 즉 이벤트 AB가 서로 mutually exclusive 혹은 disjoint 할 때는 얘가 0이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다. 오직 A intersection B가 0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죠. 이거는 항상 성립해요. 어떤 AB에 대해서도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고 이거는 특수하게 성립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해보기로 하죠. 처음엔 A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은 P of pierced ears 이게 B라고 그랬죠. 그 귀를 뚫은 학생의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귀를 뚫은 학생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male is to female is 있는데 그 합이 103예요. 근데 전체 학생의 수는 178.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그것이 probability라고 했죠. 그래서 103 over 178 이렇게 probability를 구해주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B는 male and pierced ears 어디죠? male이면서 pierced ears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것은 19 근데 전체 숫자는 178 그러므로 19 over 178 쉽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male or pierced ears 얘는 union이죠. 그러므로 male 이렇게 해서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는 pierced ears 이렇게 되죠. pierced ears 이렇게 되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A or B니까 A union B니까 여기하고 이거를 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할 때. 결국은 여기 있는 숫자 3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9 plus 71 plus 84. 이것이 A union B의 여기서 A union B의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178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므로 19 plus 71 plus 84 여기 있는 값과 값을 178로 나누면은 그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그 이벤트가 나타내는 영역 또한 거기에 대한 심볼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꼭 잘 알아두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Bye.